엄마, 땅 정리했다며? 그래서 난 얼마 줄 거야?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막내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죠. 그저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던진 말은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오늘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후에도 자주 집에 들렀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 아니어도 그냥 얼굴 보고 싶다며 찾아오곤 했어요. 반면 막내는 달랐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젊은 부부가 살림 꾸리려면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막내에게서 온 건 명절 때 형식적으로 보내는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죠. 그 사이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남겨졌어요. 무릎도 안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졌고 어느 날은 현관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데려다 준 건 첫째였어요. 새벽같이 달려와서 부축해주고 며칠 동안 집에 와서 밥까지 챙겨줬죠. 막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나 지금 바빠. 언니한테 부탁해. 그게 전부였죠.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이 큰 집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혼자 사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죠. 무엇보다 노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땅이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땅값도 올랐고 적당한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죠. 첫째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땅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첫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땅인데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막내에게도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딸이니까요. 전화를 걸었죠. 여러 번 신호가 가고 나서야 막내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바쁜데. 아니, 그게 엄마가 땅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고민이라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막내가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는데? 저는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줬죠. 그러자 막내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거 팔면 나한테도 줄 거지? 뭐? 엄마,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엄마 딸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땅을 팔려고 한다는 말에 염려나 걱정은 한마디도 없이 자기 몫부터 챙기는 막내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파는 건데. 에이, 엄마. 그래도 나도 자식인데 당연히 나눠줘야지. 언니한테만 다 주려는 거 아니지?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결국 땅은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어요. 통장에 목돈이 들어오고 나니 마음 한편이 놓이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읽어놓은 마지막 흔적을 정리한 것 같아서였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막내딸이 서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어머, 내가 웬일이니?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엄마, 땅 정리됐어? 그래서 난 얼마 줄 거야? 딸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감정가라도 된 것처럼 집 안 곳곳을 훑어보더니 소파에 턱 하고 앉았죠. 나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딸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빨리 나타난 겁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없이 지내던 딸이요. 차라도 한 잔 할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차는 됐어, 엄마. 그래서 얼마 줄 건데? 땅 팔았으면 적어도 나한테 반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한테만 다 주면 안 되지. 막내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거침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받으러 온 것처럼 말이죠. 저는 주방으로 향하며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엄마, 왜 대답을 안 해? 내 말 들었어?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의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저에 대한 그리움도,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가득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 막내딸이 정말로 변해버렸다는 걸.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줘야 하니? 막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제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깜빡이더니 곧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엄마 자식이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죠. 마치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자식이면 다야?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니?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자식한테 상속할 의무가 있잖아. 막내의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나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니? 이건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판 돈이야. 그래도 엄마, 나도 생각 좀 해줘. 나도 살기 힘들어. 애들 키우느라 돈 얼마나 드는데. 학원비, 옷값, 밥값. 다 돈이야.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는 걸요. 만약 정말로 힘들었다면 진작에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3년이나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오는 게 말이 됩니까? 너 엄마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니? 3년이야. 그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제대로 보낸 적 없지. 막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놨어요. 바빴잖아.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엄마가 이해해줘야지. 이해? 내가 이해를 안 하는 줄 아니? 난 내가 바쁜 거 다 알아. 젊은 사람이 애 키우고 살림하면 바쁘지. 그런데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끝까지 말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할 시간은 있었을 거 아니니? 엄마 잘 지내나 궁금하지도 않았어?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런 거 물어볼 시간도 없었니? 막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2년 전에 넘어져서 손목 다쳤던 거 기억하니? 내가 너한테 문자 보냈잖아. 엄마가 다쳤다고. 그때 내가 뭐라고 답장했는지 기억나? 막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언니한테 부탁해라고 했지. 그게 다였어. 엄마가 다쳤는데 전화 한 통 없었어. 병원 가서 괜찮은지도 안 물어봤고. 엄마, 그건 뭐? 그때도 바빴어? 애들 데리고 바빠서 엄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거웠을 거예요. 막내는 소파에 앉은 채로 손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어. 그랬구나.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아플 때 전화 한 통 없는 게 맞는 거니? 그건 아니지만. 뭐가 아닌데? 말문이 막힌 막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서운해서였죠. 너 결혼하고 나서 집에 몇 번이나 왔니? 명절에도 안 왔잖아. 작년 추석에도, 올해 설날에도. 그건 시댁 일정이랑 겹쳐서. 시댁은 매번 가면서 친정은 한 번도 못 오는 거야? 시부모님은 챙기면서 친정 엄마는 안 챙겨도 되는 거고. 막내가 변명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사실이니까요. 거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넌 지금 엄마한테 돈 달라고 왔지? 3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추다가 엄마가 땅 팔았다는 소식 듣자마자 찾아왔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어?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엄마 얼굴이나 보러 온 거야? 막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엄마,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내 속마음은 이미 다 봤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언니는? 언니한테는 다 주려고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감정이었습니다. 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집에 들렀어. 엄마 밥 먹었는지, 약 먹었는지, 불편한 데 없는지 물어봤지. 명절에도 빠짐없이 왔고, 엄마 생일에도 챙겨줬어. 내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는 새벽같이 달려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고. 그런데 넌 뭘 해줬니? 막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화가 아니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땅 판 돈, 그거 내 거 아니야. 내 돈이야. 내가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거라고. 하지만은 무슨. 내가 진짜 엄마 딸이라면 돈 달라고 하기 전에 엄마 안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막내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고 너무 많이 이해해줬거든요. 엄마, 나도 힘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딸에게 깨닫게 해줘야 하는 순간이었죠. 나도 힘들어. 막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막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너 힘든 거 엄마가 몰라.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든 거 다 알아. 그런데 말이야, 엄마도 힘들었어. 너희 아빠 떠나보내고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엄마. 아니야, 들어. 끝까지 들어봐. 널 키워준 걸로 엄마 몫은 다 한 것 같다. 너 낳아서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 살림 미천도 보태줬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막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저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번 터진 감정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니? 넌 그 당연한 걸 안 했잖아. 너 엄마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니? 작년 여름에 엄마가 입원했던 거 알아? 입원? 그래, 몰랐겠지. 너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어차피 너 바쁘다고 할 것 뻔하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 고혈압 때문에 쓰러져서 사흘 동안 입원했어.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진 거야. 다행히 언니가 마침 전화했다가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상해서 달려왔지. 그래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갔고, 그때 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혼자 쓰러져 있다가 그대로 갔을 수도 있어. 그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죠. 그런데 너한테는 연락 안 했어. 왜냐하면 알잖아. 넌 안 올 거니까. 바쁘다고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할 게 뻔하니까. 엄마, 그건 뭐? 말했으면 왔을 거라고. 정말?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딸은 시선을 피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겠죠.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설령 제가 말했어도 안 왔을 거라는 걸요. 입원해 있을 때 언니가 매일 병문안 왔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왔지. 죽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오고 속옷이랑 양말도 챙겨줬어.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뭐 했니? 그 3일 동안 너는 뭐 했어? 엄마가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넌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니? 몰랐잖아.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그래, 몰랐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런데 말이야, 자주 연락하고 지냈으면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했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니 몸까지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화가 난 게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것도 화가 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하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야. 엄마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엄마 안부가 궁금해서도 아니고, 오직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엄마 아니야.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현관문 열자마자 한 첫 마디가 뭐였니? 엄마 보고 싶었어가 아니라 그래서 난 얼마 줄 거야? 였잖아. 막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물러서면 안 되니까요. 울면 뭐가 달라지니? 지난 3년이 없어지니? 내가 엄마한테 안 한 것들이 사라지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 진심으로 미안했으면 진작에 찾아왔을 거야. 엄마 땅 팔았다는 얘기 듣기 전에 말이야.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요. 너 어렸을 때 얘기 기억나니?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울면서 집에 온 적 있잖아.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막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말로만 친구라고 하면 뭐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지라고 했어. 기억 안 나? 기억나. 그 말 그대로야. 너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말로만 엄마 사랑한다고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막내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 진짜 몰랐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못했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런데 너무 늦었어. 늦었다니? 저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붉어진 눈가.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안아주고 괜찮다고 토닥여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질 때도, 명절에 안 올 때도, 내가 다쳐서 문자 보냈는데 언니한테 부탁해라고 할 때도 매번 기다렸어. 언젠가는 내가 정신 차리고 찾아올 거라고. 엄마. 그런데 안 오더라. 3년이 지나도 안 왔어. 그래서 엄마도 포기했어.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해. 막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진짜 반성했어.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그게 믿기니?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막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확신이 없었겠죠. 만약 엄마가 땅을 안 팔았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넌 계속 3년째, 4년째 연락 안 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엄마한테 돈 달라고 온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솔직해져. 그게 더 낫다. 막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쓰디쓴 미소를 지었어요.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막내의 흐느끼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웠던 가슴을 식혀주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막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울음은 그쳤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너 이제 그만 가봐. 엄마,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막내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 그리고 돌아가서 잘 생각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엄마가 너한테 뭐였는지. 막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저는 뒤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에 서서 딸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막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였죠. 내 딸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게, 그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막내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첫째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가서 미역국 끓여드릴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먹을게. 무슨 소리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내가 당연히 가야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다는 걸요. 막내와 실랑이를 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 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 봐요. 그래, 고맙다.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더더욱 제가 가야겠네. 저녁 6시쯤 도착해. 케이크도 사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워서였어요. 첫째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찾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막내에게 물 줬던 컵을 씻으면서 생각했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첫째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다른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첫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엄마, 울었어? 눈이 퉁퉁 부었는데. 아니야, 그냥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 거짓말. 엄마 눈 보면 다 알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첫째가 뒤따라오며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어요. 미역국 재료 다 사왔어. 금방 끓일게. 엄마는 거실에서 좀 쉬어.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야. 오늘은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일하면 안 되지. 첫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재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볶고 참기름 넣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었죠. 엄마, 누가 왔었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막내가 왔었어. 첫째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든 채로 저를 돌아봤죠. 지원이가? 진짜? 응. 세상에. 몇 년 만에 엄마 보러 온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돈 때문에 왔더라. 돈? 첫째는 불을 끄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땅 팔았다는 거 알고 온 거야? 그래. 그래서 자기 목 달라고 왔어. 첫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지원이 걔는. 괜찮아. 엄마가 다 정리했어. 뭐라고 했는데? 저는 막내와 나눴던 대화를 간략하게 들려줬어요. 첫째는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 엄마. 그렇게라도 말해야 정신을 차리지.
나도 지원이한테 할 말 많았는데 너는 참았구나. 엄마 마음 상할까봐 참았지. 근데 이제는 나도 지원이 이해가 안 가. 첫째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엄마, 나 어렸을 때 기억나? 나 아플 때마다 엄마가 밤새 간호해줬잖아. 그럼 기억하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폐렴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을 때 말이지. 맞아. 그때 엄마가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옆에 있어줬잖아. 내가 밤에 열나면 찬물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첫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때 느꼈어.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첫째는 정말 제가 해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2년 전에 넘어져서 손목 다쳤을 때 새벽에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미안하다. 그때 너 깜짝 놀라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엄마가 다쳤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지원이. 지원이는 그때도 안 왔지? 너한테 부탁하라고 하더라. 첫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화났지만 참았어. 지원이도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하네. 밥을 차리고 앉으니 작은 상이 차려졌어요. 따끈한 미역국, 첫째가 사온 나물 반찬들, 그리고 예쁘게 담긴 과일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첫째가 미역국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다. 다행이다. 엄마가 해주던 그 맛 내려고 노력했어.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가끔 첫째가 반찬을 더 떠서 제 앞에 놓아줬고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첫째가 케이크를 꺼냈어요. 초 안 꽂아도 되지. 엄마 나이만큼 꽂으려면 케이크가 작아. 이 녀석이 엄마 늙었다고 놀리니?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케이크를 먹으며 첫째가 물었어요. 엄마, 땅 판 돈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엄마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넣어둘까 생각 중이야. 그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엄마도 여유롭게 살아야지. 너한테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첫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필요 없어.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첫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싶었죠. 엄마, 지원이한테 정말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렸거든요. 그래도 내 딸인데 완전히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다. 엄마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 못했어. 엄마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니까. 다만, 첫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 엄마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알겠다. 첫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놓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첫째와 막내,
두 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 명은 아플 때마다 달려와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몇 년 만에 나타나 돈 이야기만 했죠. 제 목소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며칠 뒤 막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갈게. 할 말이 있어. 저는 짧게 답장했죠. 그래, 와라. 다음 날 오후 막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왔어요. 화장도 옅게 했고 표정도 지난번보다는 차분해 보였죠. 엄마. 막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라. 우리는 다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막내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정말 잘못했어.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그래? 응.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생각 안 했어. 막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딸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가족의 의미가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막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첫째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 응,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막내는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엄마가 땅 판 돈 전부 너한테 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야?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괜찮아. 엄마는 연금도 있고 지금 사는 집도 있으니까 충분해. 이 돈은 내가 가져. 엄마, 진짜 괜찮아. 나 필요 없어. 엄마 말 들어. 이건 엄마가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너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잘해줬어.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다 주고 밥 챙겨주고 매일 안부 물어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앉은 막내를 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신경 써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엄마가 다 알아. 엄마. 그러니까 이 돈 받아. 엄마 마음이니까 그냥 받는 거야. 알았지? 네,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그럼 끊을게.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막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나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돈 이야기를 하는 딸이 안타까웠거든요. 그게 중요하니?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물어볼 게 그거니? 돈을 못 받냐고? 막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저렇게 맑은 하늘 아래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지난 3년 동안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한 게 뭐니? 막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반면에 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들렀어.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왔지. 엄마가 편찮을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줬고 밥도 챙겨줬어. 명절에도 빠짐없이 왔고. 저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사랑이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주는 거. 엄마, 너도 엄마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어렸을 때 맨날 엄마 사랑해 그랬지. 그런데 그게 진짜였니?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한 말이었니? 막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막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앞에 섰죠. 가족은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어요. 가족은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주는 거란다. 막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가족인 게 아니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챙기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가족이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엄마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야. 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변하는 거야. 진짜로 변하는 거.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 하면 돼? 그건 내가 생각해야지. 엄마가 다 가르쳐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앞으로 잘할게.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엄마는 이제 말은 안 믿어. 행동만 믿을 거야. 네. 막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한테는 정말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까지 돈 이야기를 놓지 못하는 딸이 안타까웠죠. 지금 당장은 안 줘. 내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엄마한테 보여줘.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게. 얼마나? 글쎄, 1년? 2년? 아니면 더 길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막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시험하는 거네. 시험이 아니야. 이건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만 가봐.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다. 막내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이번에는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막내가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정말 변할게. 그래, 지켜볼게. 막내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어요. 과연 저 아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이니까요. 며칠 뒤 막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쌀쌀하다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변화지만 그래도 시작이니까요. 그 뒤로도 막내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부를 묻는 문자, 날씨를 걱정하는 문자, 건강을 챙기라는 문자.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이었죠. 그리고 2주 뒤 막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엄마, 손주들 데리고 왔어. 할머니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막내가 직접 장을 봐와서 음식을 만들었죠.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막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손주들과 놀아줬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죠. 엄마, 다 했어. 막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어요. 앞치마를 풀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괜찮죠? 그래, 와라. 막내가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저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어보기로 했어요. 제 딸을 믿어보기로요. 며칠 뒤 첫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원이는 요즘 어때? 자주 와? 응,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더라. 정말? 세상에. 기적이네. 첫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놀라웠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지원이가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저를 챙겨주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첫째와 막내가 똑같이 대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첫째는 여전히 더 자주 찾아왔고 더 세심하게 챙겨줬죠.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시간의 차이니까요. 하지만 막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서툴고 부족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서운하게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가족이라는 걸요. 피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두 딸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같이 오기로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저녁 준비해 올게. 첫째와 막내가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정말로 왔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이제야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첫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라도요.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 두 딸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제 옆에 가족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남아준 시간이 만드는 거라고. 함께한 순간들이, 서로를 위해 쓴 시간들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머물다 갔다면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